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진행의 도지은, 이수연입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위원님들과 함께 다양한 시장 이야기부터 종목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2부에는요, 저희 슬기로운 주식 생활이죠. 종목명이 공개가 되니까 지금 많은 분들 어떤 종목인지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빠르게 2부를 시작해 볼 텐데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시장 같은 경우 주말에 있었던 그런 글로벌 이슈에 비해서 시장이 견고하긴 했지만 수급이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장 좀 왜 흔들렸는지 바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코스피 시장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뉴욕 증시의 반등에 힘입어 상승에 성공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락했던 주가가 미국 부양책 합의 기대감에 오르면서 오늘 코스피가 2,350선 턱 밑까지 회복해준 모습입니다. 종가는 2,346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에서 살펴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이 377억대 사들였고요. 기관이 2,968억, 3천억 가까이 강한 매수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시장의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반대로 코스닥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조금 많이 하락한 모습입니다. 코스피에 비해서 등락을 계속해서 반복하다가 장 막판 가면서 이제 우하향 곡선을 그렸는데요. 1.4%가량 떨어진 822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에서는 기관의 강매도세가 연출됐습니다. 개인들이 860억대, 외국인들이 260억대 매수하는 동안 기관은 1,000억이 넘는 순매도세 보이면서 코스닥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네, 환율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율 시장은 0.5% 가까이 하락한 모습입니다. 종가 1,142원에 형성되면서 다시 한번 연저점을 터치한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시세 만나봤습니다. 네, 2부의 첫 번째 코너죠. 오늘은 이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좀 주로 움직였는지 수급 주체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이 선택한 종목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외국인이 선택한 영예의 종목들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각각 하나생명과 초록뱀을 순매수해줬고요.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외국인도 동일하게도 한국전력과 우리기술투자는 순매도를 해줬습니다. 네, 오늘 한 종목씩 저희 위원님들께 좀 여쭤볼 텐데 이정수 위원님한테 먼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순매수를 해줬던, 그러니까 샀던 폭이 훨씬 컸던 종목들인데요. 한화생명과 초록뱀입니다. 이 종목이 끼어있네요. 초록뱀. 일단 한화생명부터 만나보도록 할까요, 위원님? 네, 자 일단 거래소 쪽에서 오늘 외국인들이 하나생명, 일단 오늘 보험주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금융주들을 많이 샀어요. 은행주, 그다음에 증권주, 보험주. 이렇게 이제 금융 섹터들을 샀는데 다 좋아서 산 것 같아요. 바닥에서 지금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죠. 최근에서 이제 정유주, 화학주 섹터들도 기계주들도 잘 움직여주고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고요. 물론 그린니들 때문에 좀 기계주들이 좀 풍력 쪽이 더 움직였던 것도 있지만 그쪽이 움직이게 되면 결국은 이제 바닥에 있는 다른 애들도 특히 시장이 박살날 생각이었다면 안 올라갑니다. 더 빠져요. 금융주도 더 빠지는데 지금 시장이 받치고 있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생명도 보면 수급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매수가 들어왔고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오늘 130만 주 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만 산 게 아니고요. 기관하고 금융투자도 많이 샀고 연기금도 많이 샀는데 보면 하나생명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그 화재보험도 마찬가지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매도했어요. 지금 뭐 손해보험 같은 경우도 지금 외국인들 지금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하나 손해보험 같은 경우도 많이는 안 들어왔네 이쪽은. 근데 지금 이쪽 화재보험이나 뭐 생명보험이나 이쪽 애들 그러니까 보험 섹터들의 흐름들을 보면은 뭐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거래가 실리고 양봉이 나오는 그러니까 바닥을 치는 모양새들이 지금 다 지금 똑같이 동일하게. 보험주들, 그러니까 보험주들은 이제 손해보험이 있고 생명보험이 있죠. 둘 다 모양들이 비슷하고 비슷한 흐름을 지금 가져가고 있고요. 보험주랑 증권주, 은행주들도 비슷한 흐름으로 지금 원래 증권주는 좀 먼저 움직였어요. 증권주 좀 먼저 움직였는데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은행주들, 보험주들 다 흐름들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한지주, 뭐 DBG 금융지주, 대구은행, 그다음에 BNK 모든 금융주들이 다 비슷한 흐름들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섹터들은 외국인들 매수세와 함께 당분간은 좀 강세를 순환하면서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은 코스닥 종목인데요. 자 초록뱀 좀 봐드릴게요. 외국인이 샀어요, 위원님 이 종목을. 네, 오늘 많이 샀어요. 많이 밀렸는데 여러분 알고 있지만 이제 빅히트가 많이 밀리면서 엔터주들도 같이 밀렸습니다. 뭐 DPC, 초록뱀, SM, YG엔터 다 같이 밀렸는데 초록뱀 같은 경우는 수급이 굉장히 좋아요. 수급이 지금 보면은 밀리긴 했지만 외국인들이 어제도 64만 주 샀고요. 오늘도 65만 주 샀고요. 그다음에 누적적으로도 기관들과 함께 지금 물량을 모아가는 느낌입니다. 제가 그리고 지금 녹색 넥타이를 하고 있죠. 제가 초록뱀에 대해서 바닥에서 여러분들한테 강하게 많이 여러분들 밀어드렸던 이게 살 수 있는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인데 이거는 밀리면 다시 급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수급이 좋잖아요. 수급이 좋기 때문에 밀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래서 시장 바닥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디데이가 내일이 되지 않을까 해서 시장 흐름들이 네. 그렇게 크게 나쁠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금융주들 지금 자리 잡아주고 있고 삼성전자 보세요. 폭락 안 나옵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대형주들, 은행주, 증권주, 건설주, 철강주 다 좋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제가 아까 전에도 비철금속에 있는 철강주 흐름들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쳐다보고 있는 쪽은 안 가고 안 보고 있는 쪽들이 지금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많이 빠져서 아마 들어줄 가능성이 조만간에 나올 것 같으니까 요거 외국인들이 많이 사면 분명 이유는 있을 것이다. 그게 저는 하락보다는 상승을 가닥을 잡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연 앵커님 올라가는 네. 광대 좀 붙잡으세요, 얼른. 초록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초록 넥타이도 하고 오시는데 또 이유가 있었네요. 요 종목과 같이. 그쵸. 네. 또 오늘 통했는데 아무래도 만약에 지금 갖고 있어서 좀 손실이 나고 있는 분들은 걱정이실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초록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이야기해 드렸고 아까 일부 이슈에서도 한화생명과 관련된 종목들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여러분들 꼭 챙겨드리길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순매도했던 종목도 체크해봐야겠죠. 한국전력과 우리기술투자입니다. 특히 우리기술투자는 외국인들이 오늘 매도를 했는데 28% 올라간 걸 보니까 물량을 아예 이렇게 털어낸 건지 좀 궁금한데 한국전력 먼저 봐주실까요? 네, 한국전력부터 한번 볼게요. 자, 한국전력은 지금 차트가 완전 바닥에 붙어 있죠. 지난번에 이제 심야상담소에서 잠이 안 온다 하시면서 한국전력을 문의를 주셨던 분이 계신데, 솔직히 이제, 한국전력을, 보유를 하시면서 밤에 잠이 안 올 정도시면, 주식을 안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한국전력은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요. 완전 바닥이고요. 아직은 그래도 이제 상승 트렌드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이제 상승으로 전환을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외인들의 수급이 좀 괜찮게 들어와 주고 그리고 전고점 저항 라인이죠. 한 22,000원대 저항 부근에서는 또 털어주고 하는 그런 흐름들을 지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외인들 매도세가 좀 나왔지만 보시는 것처럼 현재 투신이라든지 사모펀드 기관과 외인들이 바닥권에서 이제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뭐 외인들 조정 조금 나와도 뭐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고점 저항 추세대 오늘 살짝 돌파하는 그러니까 저항대입니다. 지지 저항, 전고점 저항이었고 추세 저항이었고 그래서 이 부분들 뭐 크게 외인들 매수 매도와 상관없이 기관이 바닥권에서 주력으로 모아가는 중이니까 한번 가져가 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연말쯤까지는 해서 상승 흐름 조금은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신규로 투자하기에는 사실 조금 더 좋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이제 기간 사업이잖아요. 그런 이런 종류의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경기 방어주 성격으로 시장이 안 좋을 때 올라가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최근에 이제 장이 좀 조정이 나올 때 이렇게 상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일부터 뭐 또 시장이 다시 좋아진다고 하면 언제든지 다시 또 빠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다음으로 우리 기술 투자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오늘 거의 상한가에 도달을 했다가 이제 조금 빠졌거든요. 네네. 근데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는데 이렇게 네. 장대 양봉이 떴다는 건 어떤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을 자주 보시면요. 네. 이 정도로 시세가 강하게 나오는 종목이나 상한가 가는 종목들 중에서 외인들의 매도세가 많이 나온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외인들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주식을 갖다 모아놨던 매집을 해놓고 이제 청산을 한 건가요, 그럼? 그렇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청산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네. 이게 이런 지금 저희가 보는 것처럼 투자자별 매매 동향에 외인들이 많이 팔았다라는 게 보이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죠? 어떤 효과요? 그냥 개인들에게 외인들이 많이 팔았네. 이 종목은 사면 안 되겠다. 사면 안 되겠다라든지 네. 이제 부정적인 매수를 하는 데 있어서 맞아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예요. 네. 그걸 의도한 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꼰다고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수급적인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트릭을 사용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좀 전에 이제 한국전력이라든지 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수급을 그대로 보는 편이지만 네. 좀 시총이 한 3천억 이하로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가 2,400억이네요, 시총이. 그렇죠. 그래서 중소형주, 그러니까 뭐 소형주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우리 기술 투자 오늘 이제 뭐 급등 이유 찾아보면 사실 딱히 그렇게 급등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시장을 상승하는 종목들 유심히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뭐 인베스먼트라고 이름이 붙은 종목들 뭐 SB SB? 인베스먼트, SBI 인베스먼트, 네. TS 인베스먼트 뭐 이런 관련주들이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창투사들이 네. 굉장히 시세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쪽 섹터들이 이제 우상향하는 흐름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술 투자가 좀 후발주로 늦게나마 지금 시세가 좀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뭐 상한가 못 가는 자리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3,000원대 부근에서의 장기간의 횡보를 했기 때문에 이 구간의 매물대를 상한가로서 마감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종목이 내일 뭐 시가부터 갭을 띄워서 저항 라인을 돌파해 준다면 한 번 더 굉장히 강한 시세가 만들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네. 지금 시간에 보니까 약간 조정이 나왔네요. 그래서 상한가 시간에서 못 말았고 내일 뭐 하락 출발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참 재밌는 이야기네요. 뭐 외국인들이 매도했다고 나쁘게 볼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시총이 좀 작은 기업이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조금 한 번 더 트릭처럼 우리가 팔았으니까 개인들이 무서워하겠지라는 생각으로 단기적인 슈팅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두 종목 정리해보도록 하고 저희는 기관의 선택 종목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 기관이 선택한 종목입니다. 코스피에서 두산 밥캣 순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는 파라다이스 사들였습니다. 반대로 코스피에서 SKC 매도했고요. 코스닥에서는 서메이지를 순매도했습니다. 네, 오늘 기관이 사들였던 두 종목 먼저 우리 이주연 위원님께 여쭤볼 텐데 두산 밥캣과 파라다이스잖아요. 네네. 근데 오늘 이제 방송하기 전에 우리 이주연 위원님께서 오늘 슬기로운 주식생활 종목을 두산 밥캣으로 정하려고 했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 정도로 좋은 종목이라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왜 그런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저기 시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소형주들이 지금 움직이는 장세다 보니까 네. 좀 차트적으로 기술적으로 자리가 좋네라고 해서 딱 보면 시총이 막 300억 이하, 아. 500억 이하 막 이렇게 굉장히 소형주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방송에서 이렇게 좀 소개드리기에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뭐 대형주들이나 좀 괜찮은 내용을 가지고 있고 뭐 기술적으로 괜찮은 자리에 있는 종목들
그 중에서 두산 바켓이 눈에 많이 들어왔었어요. 뭐 두산 바켓 지금 보시면 기술적으로 3만 원대 저항 라인을 만들고 있는데 오늘 거래량이 이제 크게 나오면서 3만 원을 한번 찔러줬습니다. 저는 요 박스권을 요번에 좀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두산 중공업에서 인프라 코어하고 바켓을 시장에 물량으로 내놓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두산 바켓을 인수할 수 있는 회사가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현대중공업이 인수할 가능성이 좀 많이 부각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매각 이슈가 일단은 회사에 있다. 그런 점이 주가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 어떤 모멘텀으로 충분히 작용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술적으로 바닥권, 박스권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높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기관이 두산 바켓을 좀 많이 매수를 했어요. 지금 보면 기관이나 외인들이 매수를 많이 한 종목군들을 보면요. 많이 오른 종목들은 가급적이면 거의 안 건드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바닥권에 이제 두산 바켓이라든지 뭐 KB금융이라든지 바닥권에 이렇게 쫙 깔려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매수를 강하게 하는 상황인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라다이스죠. 파라다이스. 네, 파라다이스 역시 뭐 기술적으로 보면 완전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고 아시겠지만 뭐 호텔 관련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가는 한 6개월 정도 선행 지표죠. 시장을 선행을 하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지나면 올 연말에 뭐 백신 나오거나 치료제 나오거나 내년 상반기에 1분기에 뭐 치료제나 백신이 나온다 했을 때 그럴 경우에 이제 뭐 파라다이스라든지 여행 관련주들, 뭐 면세점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강하게 상승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파라다이스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런 관점으로 매수세가 좀 들어와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중국 소비주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방한을 한다라는 이슈가 올라오면서 기관에 어떻게 좀 보면 매수를 한 걸 수도 있고요. 두산 바켓도 마찬가지로 지금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좀 시총이 작은 종목들은 방송에서 언급하기 어려우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이런 정보들까지 여러분들이 챙겨가 보실 수가 있거든요. 노란톡방 검색창에 서울경제 이주현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지금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들을 좀 챙겨서 투자 전략에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이 검색하는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휴대폰 카메라 오픈하시고 이 밑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비추기만 하셔도 내일 장부터 바로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기관이 팔았던 종목들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기관에 대해서 욕을 많이 하고 계세요. 지금 채팅창에서도 네. 친근한 표현을. 기관에 대해서 많은 쓴소리를 하고 계신데 오늘 팔았던 종목들을 보니까요. 또 SKC랑 썸에이지를 오늘 팔았다고 저희가 준비를 해왔는데 이정수 위원님께 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SKC 같은 경우는 위원님 SKC 솔믹스는 좋다고 이야기를 한번 방송에서 언급을 했던 적이 있었나요? 제가 제 기억에 네, 맞아요. 그게 그렇죠. 아침 방송에서 바닥에서 얘기했던 건데 그렇죠. 공개 매수 해준다 그래가지고 엄청 급등해가지고 아마 상장 폐지, 이거 나빠서 상장 폐지가 아니고 공개 매수해서 상장 폐지되는 걸 알고 있어요.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SKC는 또 다른 거죠, 위원님? SKC 솔믹스하고 SKC하고는 이제 등치가 좀 틀리고요. 네. 같은 계열 뭐 그렇게 연관되어 있는 건 맞긴 한데 이제 뭐 없어질 거니까 거기는 신경 쓰지 마시고. 네. 자, SKC에 대해서 지금 글쎄요 기관들이 매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채팅창에서 지금 뭐 난리가 났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원래 기관들은 늘 그랬어요. 그렇죠. 기대하지 마세요. 기관들한테는 저는 여태까지 14년 동안 기대 1도 해본 적도 없는데 그냥 그래요. 그냥 원래 기관들은 자기네들 돈으로 이제 매매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고객들의 돈, 뭐 펀드 자금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그냥 프로그램 의뢰해서 왔다 갔다 하기 그렇죠. 때문에 기계적으로 하는 그렇죠. 거죠. 자기네 돈이 아니라서 뭐 그게 수익이 많이 나든 손실이 나든 별로 신경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매수한다고 좋아하지 말고 판다라 그래서 뭐 그렇게 속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요즘엔 뭐 동학개미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자 SKC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C 지금 기관들이 매도를 했는데요. 지금 매도할 위치에서 매도했다고 보여집니다. 뭐 최근에 이제 태양광 섹터에 대한 좋은 그린 뉴딜 얘기들도 있었고 SKC라는 회사 자체가 원래 괜찮아요, 좋고 괜찮긴 한데 주가의 흐름을 보니까 바닥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네요, 그렇죠? 2008년도서부터 9,000원짜리 종목이 상승 굉장히 강하게 하고 많은 박스권에서 지금 우상향으로 쭉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앞서서 이제 종목들 좋은 것들 이제 몇 개 설명해 드렸었잖아요. 뭐 한국전력도 있었고 가스공사도 있었고 뭐 신한지주 뭐 하나생명 아까 전에도 외국인들 많이 매수 들어오는 이제 보험주, 은행주 그리고 앞서서 이주원 전문가님께서도 지금 파라다이스 지금 좋은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파라다이스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제가 아침 방송에서 지난주에 공략할 수 있는 종목으로 공략주로 들어갔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네. 오히려 바닥에서 좋은 종목들이 있으니까 기관들이 파는 SKC 같은 거는 건들지 마세요. 차라리 파라다이스나 강원랜드 아무도 안 쳐다보는 기가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종목들이 훨씬 더 나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SKC 좋은데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빠지는 겁니다. 뭐 이게 왜 빠지느냐 이슈 찾지 마세요. 그냥 빠지는 겁니다. 뭐 올라가는데 이유 없고 빠지는데 원래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핑계를 대는 것뿐이지. 그래서 빠질 때가 됐기 때문에 빠지는 거고 많이 빠지면 한 6만 원 정도 보고요. 적게 빠지면 7만 원 정도 보는데 빠질 만큼 어느 정도 빠졌으니까 다시 들어올리는 흐름들은 나오겠죠. 근데 별로 당분간은 한 1, 2주 동안은 주가가 시장이 올라가도 별로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8만 원 선에서 정말 시장이 폭등을 한다. 그럼 뭐 9만 원 정도까지는 움직일 수 있겠죠. 근데 뭐 폭등을 지금 기대하는 건 조금 섣부른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수급을 보면 매도가 나오는 이유는 조금 더 조정을 받기 위한 기관들의 매도세가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썸에이지도 지금 기관들이 지금 기관들이 많이도 매도했네요. 근데 600만 주 사고 400만 주 사고 이렇게 매도를 하는 부분 시가총액은 1,900억 정도. 일단 주가 차트를 보겠습니다. 많이 올라와서 이제 눌림목이네요, 눌림목. 아직까지 차트가 무너지거나 그러진 않고요. 여전히 매매 패턴으로 좀 살아있는 것 같은데 급등을 한 이후에서 물량 소화인 것 같아요. 거래량들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네요. 이거는 다시 넘어갈 수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기관들이 매도 물량은 최근에 많이 샀던 부분에 대한 물량 소화인 것 같고 요거는 차트가 바닥에서 다시 돌아가는 우상향 차트라서 다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 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관의 이제 매매 패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좀 기대하는 건 좋지 않다 말씀을 드렸고요. 또 저희 이정수 위원님께서 차트 보면서 자세하게 분석하시는 거 보셨죠. 이게 장중에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시면 장중 리딩도 함께 해보실 수 있고요.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이곳에서 자세하게 좀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이정수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로만 비추셔도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저희 서울경제 위원님들이 너무 인기가 많다 보니까 노란 톡방을 사칭한 그런 나쁜 세력들이 생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위원님들은 결코 얼굴을 걸어두고 이 노란 톡방을 열어두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정품 인증된 이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으로만 들어오셔야 되지 다른 곳으로 가서 뭐 금전적 요구를 한다든지 막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피해가 없도록 여러분들 소중한 자금 지키시길 바라고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정품 인증방에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기관 수급까지 알아봤으면요. 다음은 개인의 선택 만나보시죠. 개인들이 오늘 사고 팔았던 종목들입니다. 동학개미는 오늘 어떤 종목들을 샀을까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삼부토건 사드렸고요. 코스닥에서는 옴니시스템 순매수가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코스피에서 팔았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순매도해줬네요. 삼성전자 저 주가가 잘 가서 막연히 매수했겠거니 했는데 개인들이 또 팔아서 이렇게 가는 모습들이 연출이 됐군요. 일단은 개인들이 샀던 종목들부터 이정수 위원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부토건과 옴니시스템을 샀어요, 위원님. 이슈가 있었나요? 뭐 이슈는 뭐 급등한 게 이슈였죠, 최근에. 네. 자,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많이 올라갔던 부분들이 정말 많이 올라갔어요. 뭐 최근에 한 2주 동안에서 시장이 조금 흔들리거나 빠지는 부분들 때문에 종목들이 고점 대비 반토막 나는 경우들도 몇몇 종목들은 있었고 뭐 20% 빠지는 경우들도 뭐 비일비재인데 얘는 2주 동안만 하더라도 주가가 뭐 70% 올라갔고요. 바닥에서 지금 거의 잠깐 쉬면서도 260%나 올라갔네요. 그러면 빠지는 이유는 뭐 이유 찾을 필요가 없죠. 260%에서 290% 올라갔으니까 실어 내려간 건데 수급 보니까 개인들이 매도했으니까 누군가는 샀겠죠.
자, 보니까 개인들이 매수했으니까 누군가 팔았겠죠. 개인들이 65만 주를 사니까 내 외국인이 58만 주를 던지고 기관과 금융투자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에 나섰네요. 그러면은 기관 외국인들과 내 외국인들은 왜 팔았을까요?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차익 실현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직은 5일선 이탈이라든지 뭐 기준연봉자리 2,000원짜리도 깨지진 않았지만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매수한 개인 투자자분들은 너무 고점에서 사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내려온다고 계속 산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으니까 너무 올랐어요. 너무 올라서 좀 걱정이 좀 된다라는 느낌. 만약에 정말 이 종목을 좀 사고 싶다 그러면 좀 밀리면 좀 바닥에서 뭐 1,500원이라든지 뭐 1,200원, 뭐 1,000원짜리 싼 자리 많잖아요. 그렇죠? 밑으로 밀리면 좀 싸게 공략을 하시는 게 좀 안전할 것 같고 지금은 그냥 2,290원 정도 지지하고 내일 다시 반등 나오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를 해주시는 게 안전하다. 이거 나빠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안전하게 주식하기 위해서 해서 개인 투자자분이 많이 샀던 종목에 대한 특징 좀 봤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옴니 시스템인데 옴니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전력 관련주 해가지고 스마트 전력 관련주 해가지고 최근에 이슈가 좀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그 이슈에 그렇게 크게 많이 못 올라가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위에 이제 그 윗골이라 그러죠. 윗골이 준 이후에서 지금 장대 음봉은 지금 2번이 밀렸거든요. 수급이 아마 안 좋을 겁니다. 저렇게 모양새를 만들게 되면 그쵸 위에 뒤에 밀었다라는 얘기는 누군가가 팔았다는 얘기인데 누가 팔았나 봤더니 투신하고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이틀 전에 팔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사주는 척을 하면서 들어올리는 척 해놓고 오늘 물량을 다 던졌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지금 물량을 다 던진 거 보니까 요거는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내일 이거를 또다시 감아서 올린다? 굉장히 그러면은 얘네들 머리를 정말 굴리면서, 그쵸? 머리를 굴려가면서 이 물량들을 뺏어가기 위해서 내일 그럼 강하게 밀어 올려서 이거를 물량을 담아간다라고 소설을 써볼 수 있는데 이 정도 두 번 정도 이렇게 두 번 이렇게 해서 팔았다면 저는 팔라고 저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심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개인들이 사들였던 종목들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으로는 개인들이 순매도했던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셀트리온 헬스케어거든요. 이 두 종목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들은 오늘 순매수를 해줬다는 건데 일단 삼성전자가 오늘 주가가 살짝 올랐잖아요. 다시 6만 원을 딱 찍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위원님? 삼성전자는 저는 이제 계속 지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팔았는데 그동안에 이제 뭐 이틀 최근 며칠만을 본다고 하면요. 15일, 16일 이렇게 매수한 부분에서 오늘 한 일부 절반 정도 조금 넘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삼성전자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생각보다 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물려도 가져가면 다시 시세를 주고 또 수익이 짧게 나면 짧게 나는 대로 또 수익을 챙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로 이렇게 좀 나이 드신 분들께서 트레이딩을 좀 억대 단위로 이렇게 하시던데 뭐 그런 분들이 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아무래도 우리나라 대표 종목이니까 삼성전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 하면 오늘 개인들이 팔아서 조금 아쉽지만 저는 이 종목이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월봉을 보시면요. 지금 장기적으로 박스권을 만들어 놨던 구간대 그러니까 6만 원대보다 이제 6만 3천 원 조금 아래에서 윗꼬리들이 좀 많은 상황인데요. 그걸 무시하고 지금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서 보게 되면 제 생각인데 삼성전자는 한 10만 원 정도 또 언저리에 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상승 트렌드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 상승 트렌드대로 뭐 계속 상승을 해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코스피 흐름과 삼성전자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요. 거의 흡사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삼성전자가 코스피보다는 흐름이 좋은 상태인데 삼성전자가 전고점 돌파하고 올라준다고 하면
우리나라 지수 역시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수를 볼 때 필연적으로 꼭 봐야 되는 종목이니까 함께 보시면서 공부를 해보시면 더 도움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 21선 어저께 21선 찍고 오늘 양봉이 나온 부분 저는 좀 괜찮다. 상승 트렌드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앞으로 상승 추세에 좀 오를 것 같은 모습이면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로 네, 앞으로 상승 추세에 오를까요?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문제는 이제 그 지수 같은 경우는 2,450포인트 여기가 우리나라가 정말 그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돌면서 좋을 때 2017년도 고점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제 주식이나 지수는 6개월 선반영 된다고 해서 경기 선행 지수니까 내년에 코로나 끝나고 나면 좋아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네.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는 실적이라든지 그런 지표들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통계적으로 나오는 지표들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지금 경기가 안 좋은 게 묻혀 있는 상황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경기는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냥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수 때는 당연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말도 안 되는 유동성이 지금 공급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또 본다면 돌파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 다만 뭐 대주주 요건 강화 되는 네. 부분, 친인척 관계 뭐 그거 해소한다고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아직 뭐 나온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해소가 되면 주가 상승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좀 봐주실까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요번에 그 아시겠지만 셀트리온하고 뭐 셀트리온 3사 합병한다는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거하고 이제 치료제 관련해서 주가 굉장히 크게 올라왔는데 현재 구간이 엘리엇 파동으로 5파 상승이 나오고 ABC 조정이 끝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세 전환을 하려면 단기적으로 6월 달부터는 지금 하락 트렌드로 만들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추세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85,000원짜리를 더 이상 이탈을 안 하고 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짝꿍댕이 바닥을 만들어주고 지금 21선을 돌파하려고 하는 흐름이 살짝 보이고는 있지만 저는 이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코스닥이 좀 지지부진하게 못 가는 부분들은 이런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시총 상위, 그러니까 코스닥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시장 상승 흐름이 좀 더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찌됐든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이제 수급적인 부분은 그렇게 뭐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조정 나올 때 개인들이 계속 사들이면서 쌍끌이 매도세가 계속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외인들의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와 주고 있었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겠고요. 외인들이 매수할 때 특징을 보게 되면 바닥 찍고 추세가 전환된 이후에 사는 게 아니라 추세 전환이 될 때까지 내려갈 때 계속 사요. 계속 삽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요? 네, 외국인들은 그런 식으로 매수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하락할 때 매수세가 계속 들어와 주고 추세 전환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매도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눌림 때 다시 매수를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주가 흐름과 외인들의 매수세를 좀 대형주들 보시면 그런 형태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셀트리온에서 지금 이제 개발하고 있는 혈청 관련 치료제도 조만간 또 뉴스가 있을 것 같고 하니까 조금 더 좋은 흐름이 이제는 만들어질 가능성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85,000원 부근을 이탈하게 된다면 기술적으로는 손절을 해야 되는 자리이긴 한데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실적이나 그리고 앞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실적들을 생각해 본다면 11만 원도 저는 그렇게 고평가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합병 이슈가 있는데 이 합병 이슈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서 회장님이 지분을 제일 많이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한테 어떤 전문가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합병하는 거에 대해서 물어봐도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주가를 많이 띄울 거다라고
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지 회장님이 갖고 계시니까요. 그렇죠. 이제 그래야지 이제 합병했을 때 지분을 더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썰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어디까지나 그냥 소견들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뭐 근데 솔직히 뭐 제가 회장이라도 합병할 때 제가 많이 들고 있는 주식 지분율 뭐 경영권 방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유리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와 셀트리온 헬스케어 외국인들의 이런 대형주에서 외국인들의 매수 패턴 살펴봤을 때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다. 여러분들도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이렇게 코너인 마켓 초이스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는 슬기로운 주식 생활로 다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저는 늘 치킨의 진심입니다. 오늘 슬기로운 주식 생활 주제가 치킨이잖아요. 저도 치킨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 수연 앵커는 아까 못 물어봤는데 어떤 치킨 좋아한다 그랬죠? 저요? 저도 우리 도행코님이랑 똑같은 치킨 좋아해요. 그렇죠. 그 위에 이렇게 시즈닝 뿌려 먹는 거 있잖아요, 네. 위원님. 하얀 거야? 네, 맞아요.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하얀색 노란색, 섞인 거. 하얀색. 그 치즈볼하고 같이 있는 그렇죠, 거. 그렇죠. 저 그거 진짜 그거를 좋아하거든요. 너무 좋아해서 네. 저희는 한번 먹었는데 아 맞아, 같이 네, 먹었죠. 위원님들이 오늘 또 그런 비싼 치킨 한 마리 혹은 두 마리 이상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 네. 바로 지체 없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정수 위원님의 종목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 오늘의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 비철금속 소재로 해서 이제 신동 제품 만든다고 했었던 종목은 바로 이제 풍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풍산 아까 공략 포인트 말씀 좀 드렸는데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제 좋은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들이 이제 10분기 만에 이제 최대 실적을 달성을 할 걸로 예상을 해주고 있고 구리 가격도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도 호재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 방산 쪽에 있는 그 탄피 부분에 대한 내지는 뭐 방산 쪽에 있는 섹터에 있는 부분들도 그러니까 실적들이 양쪽으로 다 좋은 부분들 그래서 아까 신동이라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리로 이제 제조를 해서 이제 뭔가를 만들어내는 부분인데 철강금속 섹터들이 이건 이제 코스피 200에 들어갑니다. 철강금속 섹터들이 최근에 포스코라든지 굉장히 수급이 좋아요. 포스코의 수급을 보게 되면 차트가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풍산이나 포스코나 현대제철이나. 근데 과거에서도 움직일 때에서 가벼운 쪽이 조금 더 잘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않지만 현대제철은 시가총액이 4조짜리 종목이고 포스코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17조. 옛날에는 굉장했는데 지금은 많이 빠져가지고 17조 정도. 그리고 풍산이 지금 시가총액이 대략 7천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차트를 보면 바닥에서 지금 거래량들이 실리면서 특히 최근에 외국인들도 사 모아가고 있는 부분들 오늘도 기관 금융투자들도 사주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물론 이제 비철금속하고 이제 철강하고는 조금 다르게 움직이는 부분도 있지만 같은 철강금속 섹터에서 볼 때에서 일단 대장주들이 특히 포스코가 굉장한 지금 기관과 금융투자, 연기금, 사모펀드 매수세가 굉장합니다. 그리고 현대제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쪽에 있는 매수세를 봤을 때서는 철강 섹터들 그리고 중소형주 철강 섹터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흐름을 보니까. 그러면 이쪽에 있는 이제 원자재 가격의 반등에 따른 내지는 뭐 실적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왜냐면 워낙 안 좋은 시기를 지나가고 올라가는 부분이라 원래 이제 실적이란 부분들은 좋은 부분에서 더 좋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워낙 안 좋은 상태에서 덜 안 좋으면 그게 좋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거든요. 참 그래서 주식은 재밌어요. 그래서 안 좋은데 예전에는 거의 죽을 똥 말똥했는데 지금 그냥 죽을만 하다. 뭐 이러면은 이게 올라가요. 죽을만 하다가 그냥 조금 안 좋다. 뭐 이러면 이게 호재가 되고 조금 안 좋은 것보다 좀 덜 안 좋다. 뭐 이러면은 이게 호재가 되고 그러다 이제 보통으로 가면 뭐 최대 호재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악재에서 이제 악재가 어느 정도 풀어지게 되면 이제 그걸 보게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을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좋은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고 주가도 풍산이 2년 동안 지금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우상향으로 지금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을 보고 일단 매수 가격은 일단 나스닥 선물이 좀 강하기는 한데 갭 상승이 뜨거나 뭐 강하게 움직여봤자 시가총액이 그렇게 뭐 700억짜리도 아니고 7천억짜리 종목이니까 갭 상승 주고 밀릴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27,000원 이상에서 따라가지 마시고요.
27,000원에서 오히려 밀리게 되면 25,500원까지. 그리고 보면 오늘이 최근 2개월 동안 아니죠. 올해 그러니까 올해 신고가네요. 그렇죠? 올해 신고가를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약한 종목은 아니에요. 올해 신고가를 돌파한 종목으로서 27,000원에서 25,000원까지 밀릴 때 공략을 해보실 수가 있고, 손절 라인은 24,000원을 말씀을 드리는데 목표 가격은 얼마냐? 일단은 3만 원 제시를 해드릴게요. 일단 3만 원 제시를 해드리는데 시장이 만약에 강하게 여기를 돌파를 하게 되면 3만 원 이상을 보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2,458을 계속 못 넘어가면서 8월, 9월 달도 못 넘어가고 10월 달도 못 넘어갔죠. 그래서 이번에도 못 넘어가게 되면 단기적으로 3만 원 보시면 되고요. 넘어가게 되면 그때서는 다시 뭐 방송을 통해서 뭐 목표 가격을 3만 원에서 뭐 4만 원을 올리든 5만 원 올리든 그건 차후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금은 좀 단기적인 시세에 3만 원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정수 위원님의 치킨 종목 풍선이었습니다. 목표가 3만 원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리고요. 네. 자 그렇다면 바로 이주연 전문가님의 네. 종목도 궁금한데 네. 수연이 그님 빨리 물어봐 주세요. 그 제가 지금 채팅을 보니까 네네. 치킨을 사 먹는 것보다 그냥 사 먹는 게 낫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뼈 맞았어. PD님께서 치킨 1,000마리 살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평생이 빠졌어요. 평생 치킨 사 먹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위원님 맞죠? 그런 거였어요. 아니에요? 한 마리가 아니고 1,000마리. 1,000마리. 야 이거 여러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네. 코카콜라 사두시고요. 배당으로 네. 콜라도 마시면서 이제 치킨도 이렇게 같이. 워렌 버핏 해야 될 것 같아요. 콜라 홍보대사 아니시죠? 그건 아니죠. 색깔도 약간 네. 이제 바로 평생 배당이 나올 거니까 알겠습니다. 배당 좀. 네, 알겠습니다. 종목. 네, 바로 네. 공개해 주시죠. 제가 준비한 종목은 오르비텍입니다. 오르비텍이 지금 최근에 3,000원에서 6,000원까지 2배가량 단기간에 지금 급등이 나왔는데요. 시장이 좀 안 좋은 상황에서 이제 올라온 급등이라서 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 이제 한 6거래일 정도를 보면 고점에서부터 조정이 쭉 나와주고 있어요. 여기 지금 10월 8일부터 투자 경고가 붙었습니다. 요걸 선수들 사이에서는 훈장 달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단일가를 무시하고 그냥 달려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고 달았다고 해서 뭐 못 볼 종목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일단은 단기간 급등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그걸 어떤 식으로 조심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가격 전략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내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치킨 값이니까 네. 짧게. 1,000마리인데요? 자, 그거는 코카콜라 요걸 수익 내서 코카콜라 가시고. 알겠습니다. 두 마리로. 네.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두 마리입니다, 여러분. 자, 오르비텍은 보면 지금 급등 이후에 조정이 쭉 이렇게 나와줬거든요. 네. 여기서 저는 이제 다시 한 번 더 상승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완전히 추세 전환을 하고 신고가 6,200원을 돌파한다라는 흐름보다는 단기적으로 반짝하는 강하게 움직인 종목이기 때문에 반등도 강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겠고, 제가 종목을 선정을 하고 이제 대본을 넘긴 이후에 보니까 시간 외에서 이 종목이 한 4% 정도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시가가 지금 딱 4,950원으로 시간 외에서 마감을 했는데 이 가격대가 강한 저항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 부근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만약에 요거보다 조금 더 아래로 출발을 한다면 뭐 시초가부터 분할 매수 공략 들어가도 괜찮겠고요. 아침에 4% 정도 시세가 이제 뜬 이후에 조정이 이렇게 내려오게 될 경우 여러분들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침에 이제 시가부터 강하게 상승 출발한다고 막 사시면 안 되고요. 조정이 나오는 걸 기다리시라.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기다려야 되냐? 일단 매수 가격은 4,850원 정도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갭 뜨고 밀려 내려오는 동안에 저점 매수로 너무 많은 비중을 사지 마시고요. 적당히 치킨값 벌 정도만 분할 매수하신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장 초반이나 한 10시 이후 10시쯤 해서 시세가 나와주지 않는다면 아마 오후장에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때는
5,300원 정도 저항 라인이니까 그 가격대 돌파할 때 매도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큰 수익은 아니고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내일 아침에 갭 상승 출발, 조정 나올 시 분할 매수해서 수익을 내신다면 한 7%에서 10% 사이에서 수익을 좀 챙기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하나 내일 눌림이 나왔는데 상승으로 전환을 못 시켜주고요. 그대로 그냥 계속 누르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럴 경우는 손절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 손절 가격은 4,650원 정도를 잡아 드릴 테니까 지금 알려드린 이 전략대로 내일 한번 트레이딩을 해보시면 짧은 시간 안에 괜찮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오르비텍에 대해서 좀 자세한 가격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4,850원 이하, 목표가는 5,3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650원이고요. 뭐 내일 이렇게 갭상승 출발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지만 언제나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관심주라는 점 그냥 뭐 무조건 사면 오른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렇게 보고 계시다 참고 사항이니까 여러분들도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좀 많이 하락장인데다가 맞습니다. 변동성도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투자하실 때는 유의하셔야 된다는 점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이 주제를 치킨으로 정하다 보니까 채팅방에서 지금 보라는 이 주식 종목 안 보시고 다들 치킨 이야기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좀 정신 좀 번쩍 드시라고 제가 내일장 이야기 좀 바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좋아요. 미 선물 지수는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내일장은 또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합니다. 내일장 대비하기 위해서 이정수 의원님 어떤 전략 챙겨가 볼까요? 일단 나오고 있는 지금 선물의 흐름들은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어요. 네. 일단 뭐 장 마감 됐더니 오늘 새벽에 봤더니 나스닥 선물 또 빠지고 있고 뭐 이렇게 되면은 또 내일 우리나라 시장도 뭐 그렇게 크게 올라갈 이유는 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 큰 폭의 하락만 없으면 됩니다. 뭐 빠지더라도 뭐 소폭, 뭐 약보합 정도의 흐름 정도면 괜찮을 것 같고요. 오히려 상승을 해주면 좋죠. 그리고 오히려 강하면 강할수록 더 좋고요. 그래서 오늘 미국 선물, 나스닥 선물, 그러니까 미국 시장, 나스닥 시장 오늘 그래도 0.5%에서 뭐 바램으로는 뭐 2%대 강세 이렇게 줬으면 좋겠는데 일단 미국 시장 상승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내일 우리나라 시장 상승 확인한 이후에서 이게 확실하게 강하다 싶으면 그때에서 진입을 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만약에 내일도 미국 시장, 우리나라 시장 약세를 보이면 한 번 더 관망을 했다가 수요일 날 또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양봉 확인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반등 나오는 거 확인을 하고 진입하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미 선물 시장 현재 흐름 봐주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이런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더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서울경제 이정수 검색을 하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로만 비추셔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정품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도움 말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이주연 위원님께서는 또 미 시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또 내일장 전략까지 함께 좀 챙겨주실까요? 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투심이 많이 얼어붙어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네. 이제 아침부터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의 종목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요. 3월 달 이제 코로나 이후 바닥 찍고 나서 시장이 강하게 상승할 때 지금 뭐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주라든지 테마들 정말 많았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바닥에서 상승을 할 때 그런 강한 상승이 최근에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조금 고점권에 와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매수세가 이제 한 번에 크게 몰리지 않으면서 시장이 이제 뭐 종목들이 이제 팍팍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흐름들도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거래 대금이 작은 종목들이거나 아니면 유통 비율이 굉장히 작은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세력들이 쉽게 올릴 수 있는 종목들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점 지지 여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특히나 오늘 어떻게 바닥을 만들었다라는 그런 확실한 신호 같은 거는 안 보였던 것 같아요. 다만 코스피가 조금 지켜줘야 된 가격대는 지켜줬던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좀 진행하는 부분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목요일 날 양봉 만들어주고
금요일 날 음봉으로 끝났는데 오늘 저녁에 이제 장 시작하면서 시가 상승 출발해 준다 하면 좀 5일선 돌파하면서 장대 양봉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정고점인 12,000포인트를 한번 테스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 정도까지 상승이 만들어진다 하면 내일 우리나라 장이 그래도 조금은 상승하는 흐름으로 전환될 가능성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아침에 분명 미국 장이 좋으면 아침에 갭 떠서 출발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침부터 막 바로 따라 붙지 마시고요. 갭 뜬 상태에서 조정 나오는 부분 한 9시 반에서 10시 사이까지는 조정 나오는 흐름들이 만들어질 거니까 추격 매수보다는 저점 매수를 노리시는 게 내일은 좋겠다. 그리고 요번에 시장이 반등을 해서 상승 흐름으로 갈 때는 필히 현금 비중을 확대해 두시는 게 연말에 양도세 요건 강화 때문에 시장이 빠질 가능성 높으니까 좀 대비를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나스닥이 뭐 11,670포인트인데 지금 12,000 선까지 돌파를 해준다면 한 3, 4% 정도 오를 수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내일장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내일장을 이주현 위원님과 함께 돌파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 이주현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밑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이용해서 내일장부터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나눴던 이야기들 함께 정리해 보시죠. 네, 오늘 이렇게 알찬 이야기 전해주신 저희 두 분의 위원님들 보내드리면서 인사 말씀 나누겠습니다.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치킨에 콜라, 치킨에 맥주 저희만 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저녁 보내시면서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